안녕하세요, 합시인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대부고의 자연계열 동아리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화학, 생명과학, 의철학, 로봇공학, 물리학, 천문학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문들을 서로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교류하기 위해 동아리들을 만들곤 하는데요. 각자 자기 분야에 열심인 친구들이 모여 활동을 한다고 하니 정말 깊이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외대부고에 어떠한 자연계열 동아리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학 동아리 큐리입니다. 큐리의 뜻은 Curious Cury라고 해서 호기심 있게 탐구를 진행해 나가는 화학 동아리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연도에 진행한 큐리만의 활동은 총 5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실험 계획서 작성인데요. 실험을 하기 전에 스스로 그 과정을 설계하고 구조화시켜 나가는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논술 문제 풀이입니다. 멋진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니 ARC 활동이었는데요. 미니 ARC는 각 조별로 심화 탐구를 진행하는 활동인데 저희 조의 경우 의약품 결합 방식에 따른 인체의 화학적 변화를 주제로 매우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단 기간에 생기부 기록 항목이 쭉쭉 늘어나는 최대 효율의 테드 영상 시청 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 동아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 포럼 활동도 하였는데요. 큐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수준 높은 질의응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큐리는 매년 매우 알차고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기에 외대부고에 온다면 꼭 이제 지원해 봐야 되는 동아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큐리는 너무 장점이 많아서 한 번에 나열하기 힘들지만 이제 후배님들의 동아리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화목함입니다. 저희 17기 부원들은 즉석에서 사진 단체의 포즈를 정했을 만큼 엄청난 단합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 포럼 당시에 기념사진을 찍을 때 14명이 한 카메라 앞에서 바글바글 모여서 사진을 같이 찍을 만큼 화학 동아리 최고의 화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배님들의 엄청난 라인업입니다. 저희 17기 부원들은 각종 타 메이저 동아리, 연극 동아리, 공연 동아리, 학생회 같이 그런 훌륭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멋진 후배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학하면 역시 화학실이 빠질 수가 없죠. 저희 큐리는 외대부고에서 유일하게 화학실 사용 허락을 맡은 동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큐리하면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과 자부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큐리의 부원인 것만으로도 정말 프라이드 넘치는 외대부고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큐리는 정말 좋은 동아리고 들어오면 후회를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매우 알찬 1년을 보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데카바이오! 안녕하세요, 데카바이오입니다. 저는 17기 부장 유민정이고요. 저는 17기 차장 지은수입니다. 저희 데카바이오는 5기 때부터 내려온 뿌리 깊은 대표 생물 동아리로 데카는 씹을, 바이오는 생물을 의미하고 10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작하게 된 생물 동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 17기는 2021년 진로 연계 세션, 칼럼 작성, 타 생물 동아리들과의 연합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로 연계 세션에서는 면역 항암제를 응용한 자가 면역 치료제 방안 구상, 또한 극한 미생물의 원리와 활용 방안에 대한 탐구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 포럼에서는 미래의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바이러스성 질환을 직접 구상하고 그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예측해보는 등 최강 생물 동아리답게 카리스마 있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와! 데카바이오는 생물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학, 약학, 생명공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탐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영합 CA에도 소속되어 있어서 데카바이오의 부원이 되면 CA 선택에도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데카바이오는 데카바이오만의 예쁜 밤학으로 유명한데요. 자, 뒤돌아보실까요? 네, 이 친구들이 입고 있는 것이 바로 데카바이오의 밤학입니다. 와! 한 명 뒤로 돌아볼까요? 네, 여기 승리와 힘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등짝에 붙어 있습니다.
생물 전사들답게 용맹한 데카바이오의 기상이 잘 드러나네요. 저희는 5기부터 현재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명맥을 유지해온 찐카바요. 생물학이 새로운 지평을 여는 명실상부 자타공인 합스 최강 생물 동아리 데카바이오 18기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데카바이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카바이오 17기 부장 이민정입니다. 이번 생동 포럼에서 저희가 다루게 된 주제는 미래의 인류가 마주할 새로운 바이러스성 질병, 슈퍼바이러스 등을 가정하여 감염체를 특정하고 작용 기전을 예측하시오. 이를 바탕으로 치료제 및 백신 생산 과정을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상하시오. 이외에 위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공존 방안 및 원리를 구상하시오입니다.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서 1조와 2주로 나누어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보통 진화하며 유전자의 수가 줄게 됩니다. 유전자의 수가 줄어야 감염을 더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대 바이러스는 현대 바이러스에 비해 매우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에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저해제를 결합시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더 이상 유전 물질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스파이크의 머리 부분에 나타내는 S1 유닛 유전자와 니파 바이러스에서 세포와의 융합 과정에 관여하는 F 단백질의 유전자가 재배열되어 한 바이러스가 S와 F를 모두 지니게 될 것으로 바이러스를 구상하였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현재 WHO에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우선순위 질병으로 지정되었으며 니파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여러 가지 연구 중인 치료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렘데시비르를 활용한 RNA 중합효소 지연 메커니즘과 단일 클론항 체인 M102.4가 당 단백질과 결합하는 기전에 주목하여 새로운 치료제를 고안해 보고자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카바이오 생동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동아리 프리메드입니다. 저는 17기 프리메드 부정을 맡고 있는 박수환이고요. 17기 부원 정은수입니다. 우선 저희 프리메드는 합스 최강 의학동아리로 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메디컬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의대에 진학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코스를 의미하는데요. 저희 프리메드도 이처럼 의학과 관련된 취향이나 관심 있는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매년 다양한 발표 세션 활동과 의학 토론,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별 세션, 토론, 정보통계학 동아리 빅데이터와의 연합 세션, 의학 동아리 연합 세션과 생명 실험 보고서 작성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조별 세션에서는 우울증과 후성 유전학, 그리고 퇴행성 신경질환, 그리고 암과 유전자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고요. 의학 동아리 연합 세션에서는 삽입형 의료기기로 인한 질환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학 동아리인 화타와 메딕트와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저희 프리메드에 지원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원들은 이제 의학에 대한 관심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18기들이 저희 동아리에 들어와서 뭔가 심화 탐구를 할 때 저희 17기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조장님들이 아주 인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18기들이 저희 동아리에 들어와서 심화 탐구를 할 때 이제 다른 동아리들과 연합 세션을 꾸릴 때 18기들이 원하는 동아리, 뭐 화학 동아리든지 생물 동아리든지 이런 다양한 동아리들과 연합 세션을 마음껏 꾸릴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멋진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예비 18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올해만큼 혹은 올해보다 더 많고 더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18기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의학동아리 프리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대부고의 최강 의학 동아리 프리메드의 2021년도 첫 활동은 조별 세션이었습니다. 각각 퇴행성 신경질환의 다각적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 암과 유전자 기술의 적용, 우울증과 후성 유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료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의학 이슈 토론을 진행하여 개인의 백신 접종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적인 입장과 근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계학 동아리 빅데이터와의 연합 세션을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률 기반 방역 대책 제안, 행동 감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 의료 AI 설계, 코로나 중증 환자 증가 비율 기반 병상 순환 관리 시스템 고안, 암과 비만의 통계적 의학적 관계와 예방 대책에 대해 탐구하며 통계학적 시각으로 의학을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의학 동아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 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대주제를 토대로 프리메드는 1부에서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로 인한 변형 백엔어 육아 중증과 해결 방안을, 2부에서는 광역학 치료기기로 인한 당뇨병과 그 해결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원들 모두 생체 시계에 근거한 투여 시간에 따른 고혈압 약품의 효율성 비교 실험, 의존성 미세를 통한 약물 전달 체계의 표적 치료 효율성 확인 실험, 중합효소 연쇄 반응 기법을 이용한 제2형 당뇨병의 진단, 벤자민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 등 독창적인 실험 주제를 선정하여 실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험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2022년도에는 18기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면의 질과 조명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실험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카페인 외의 요인으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을 통한 학습 능률 증진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험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빛의 조명 시간에 따른 수면 각정도 측정으로 빛의 조명 시간과 멜라토닌 농도 값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쥐 10마리를 대상으로 빛 조명 시간을 달리한 후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확인하고 그래프를 노출한다면 쥐의 멜라토닌 분비량과 빛에 노출된 시간의 반비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 실험은 빛의 색에 따른 수면 각성도 측정으로 계획하였으며 각각 다른 빛 온도에서 노출시킨 5마리의 쥐의 멜라토닌 혈중 농도를 측정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 따뜻한 색감의 3500켈빈의 빛에서가 시원한 색감인 6500켈빈의 빛보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분석한다면 이른 아침에는 빛 노출 시간을 늘리고 청백색 조명을 사용하여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조명 의존도가 높은 실내 환경에서는 조명의 색 온도 조정을 통해 더욱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소피아 메디커스, 일명 줄여서 소메로, 그 뜻은 지혜로운 의사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주요 활동은 바로 카드뉴스 제작입니다. 저희는 올해 의학 분야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었던 주제를 각 주별로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그리고 사회적 철학적으로 고찰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카드뉴스의 이제 주제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파업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등이었고 이를 이제 SNS에 게시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활동은 생명의료윤리 4대 원칙에 근거해서 진행했던 CEDA 토론입니다. 저희는 의료계의 윤리 이슈와 관련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환자가 지닌 자유의사와 의사가 권장하는 치료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 보호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라는 논제에 대하여 생명의료윤리 4대 원칙인 악행 금지 원칙, 정의 원칙, 선행의 원칙, 그리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근거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CEDA 토론 활동은 모든 부원들이 자신의 국한된 관점에서 벗어나 생명윤리에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접함으로써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더욱 기를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17기 부원들이 너무 멋지고 다 이제 정말 친절하고 자기 분야에서도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라서 일단은 그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어떤 그 좋은 활동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조금 18기들한테 약간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야잠을 디자인을 했었는데 아직 그 제작이 진행되지 못해서 약간 좀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18기들이 들어와서 더 다른 좋은 의견을 낸다거나 해서 그 디자인을 완성해서 그 이번만큼은 이제 야잠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18기들이 주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점에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18기들한테 어필을 하자면, 그 저희 동아리는 합수에서 유일한 의학과 철학 분야의 융합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의공학 분야도 있고 의학이나 법학이 융합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한 의학 동아리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소피아 메디커스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분야 동아리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이과적인 것과 문과적인 부분이 합쳐져 있는 그런 융합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았던 의학 관련 그런 시사 상식이나 아니면 시사 관련 아니면 뉴스나 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최고 그리고 멋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소피아 메디커스의 16기 부장단 김채은, 이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피아 메디커스 활동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의학, 의료 관련 이슈를 선정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총 2가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주제였는데요.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의료 사고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수술실 의료사고에 대비를 해서 CCTV를 설치하는 여론이 결정적으로 형성된 건대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여 이 카드 뉴스에 제작을 했습니다. 또 각각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분석하여서 카드 뉴스에 제작해 넣어보았습니다. 네, 또 저희도는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에 대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사정원 확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또 의료계가 철회 요구한 4대 의료정책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의료 파업과 현재의 의사 파업에 대해 비교 분석한 내용을 담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많은 조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소피아 메디커스 활동 중에서 가장 재밌다고 할 수 있는 의료윤리의 4원칙을 기반으로 토론 진행하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해에는 만약에 이제 치료 과정에서 환자랑 의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보호자는 어떤 의견을 먼저 우선시해서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의료윤리의 4원칙을 기반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정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해당 주제를 바라보았는데요. 그랬을 때 의료적 필요와 의료적 성공에 근거하여서 보호자는 의사의 입장을 따라야 하며 그것이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응급의료에 관련한 법률상 환자가 그 의사 표현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그 의사의 개입이 배제되고 오히려 보호자의 의견이 더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또 이러한 토론 활동 등을 통해서 생소하고 또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친구들과의 협동을 통해서 높은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FSI입니다. 저는 16기 부장 자연과학 트랙 주연우, 17기 부장 국제 트랙 이은하입니다. 저희 FSI는 Forensic Science Investigation의 약자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저희는 법의학을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네, 저희는 크게 3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제작 및 추리, 두 번째는 실험 실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의학 세션입니다. 우선 사건 제작과 추리와 같은 경우에는 팀원들을 크게 사건 제작조와 추리조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사건 제작조에서는 사건 제작조와 추리조 모두 법의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연구하여서 이제 사건을 만들고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팀원들 모두가 재미있게 법의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험 실습인데요. 실험 실습에서는 이제 루미놀 반응과 같은 법의학 과학 수사에서 사용되는 실험을 진행하거나 또는 뭐 DNA 감식과 같은 부분에서도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의학 세션인데요. 예를 들어서 법의학적인 기초 지식들, 예를 들어서 시반이나 사후경직, 주저흔, 방어흔과 같은 사례들을 이제 실제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각자 발표를 해보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인문, 자연, 국제 친구들의 비율이 모두 일정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다양한 계열을 접해보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입학 후에 이제 여러 계열의 17기 부원분들과 활동하는 게 합수 생활에서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학 후 함께 활동하실 17기 부원을 보면 국제 2명, 자연 3명, 인문 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모든 계열에 두루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 FSI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한 내용들을 보시고 흥미가 생기셨거나 법의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 하는 분들은 입학 후 외대부고 동아리 연합 카페에서 저희 홍보물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FSI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학수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 5화 1, 2, 3, 4, 5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엄명은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장지현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정윤경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최혜림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영훈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박승현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김진솔 변호인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팩트 16기 부장이자 KRPT 임팩트 V팀 캡틴 신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16기 KRPT 캡틴 S팀이고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임팩트는 나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동아리 뜻이 이제 그 물리에서 나오는 충격량이라는 개념, 이제 영어로 하면 임팩트인데 거기서 전해져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KRPT라는 대회 그리고 IYPT라는 그 물리 영어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라고 알면 되지만 정확히는 이제 활동으로 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물리 실험을 하고 어떤 물리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특히 영어가 붙은 이유에는 또 우리가 토론을 할 때 대부분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회 자체는 한글로 진행하지만 저희가 연습할 땐 최대한 영어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장인 제가 보는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물리 실력이 굉장히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막 원래부터 물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동아리에 들어오고 난 이후 물리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물리 실력이 굉장히 느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토론할 때 말하는 것에서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훨씬 더 잘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말도 포함되고 영어에서도 그것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량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팀플레이하는 그런 정신의 발달입니다. 일단 임팩트의 토론 자체는 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팀끼리의 어떤 소통이나 팀워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 또한 임팩트 활동으로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임팩트의 제일 큰 장점은 되게 아카데믹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동아리 활동으로서의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리 현상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수식적으로 풀어내고 또 실험을 하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트를 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도 정말 많고 또 재미있는 기억들도 많이 남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팩트가 이제 활동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너무 막 자기가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임팩트는 충분한 기본적인 실력과 자신의 성실성만 있으면 들어와서 다 같이 크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자신감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팩트에 들어오시면 절대 기죽지 않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임팩트 들어오시면 일명 노예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 논리 담당 교사 선생님께서 노예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걸 기죽지 마시고 한번 들어오셔서. 근데 노예가 된다는 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또 자기가 억지로는 아니어도 그래도 자기가 최대한 자신의 포텐셜을 다 끌어낼 수 있다 뭐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게 딱 들어와서 하시면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뽐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이워치스입니다. 저는 16기 부장 이선우. 저는 17기 부장 권예남이라고 합니다. 스카이워처스는 그냥 이름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합스 유일의 천체관측 동아리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랑 그렇지 않은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괜찮을 때 또는 뭐 일식이나 월식 같은 특이한 기상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부원들끼리 모여서 그냥 부담 없이 같이 하늘을 같이 볼 때도 있고 또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는 활동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천체 관측을 할 때는 내용적인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자 조사해보고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카드 뉴스를 만드는 활동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가지고 있던 천체 관측 프로그램도 별자리나 이제 어떻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고 어디서 어느 계절에 몇 시에 보이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학교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워처스는 다른 동아리에 비해 우선 부담이 적고 잘 몰라도 천체 관측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뭐 공부하다 보면 아니면 수행평가 같은 거 준비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친구들 모아서 같이 합스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별 보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재밌게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스카이워처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체 관측을 할 때 빛이 방해되는 정도로 광해라고 하는데 이제 강원도의 광해를 1이라고 둔다면 저희 학교는 4 정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저희 학교는 별이 굉장히 잘 보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제 산속이다 보니까 날씨가 괜찮은 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스의 아름다운 경관과 이렇게 좋은 환경을 좀 더 제대로 누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스카이워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얘기를 해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해야 될 공부는 많은데 수행평가도 많고 또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는 부담 없는 동아리에 하나쯤 들어오는 게 뭔가 멘탈 관리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치유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합스에 오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예쁜 캠퍼스에서 그리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별 보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좀 힐링도 하는 이제 그런 것만 꿈꿔왔을 텐데 정말 그 꿈을 딱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합스의 저희 스카이워처스 동아리니까 함께 와서 이제 별을 보면서 이제 고민도 얘기도 나누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장비를 쓸 기회가 많이 없기도 했고 꼭 그런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저희 선배님들이 많이 가르쳐 드릴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지식이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보이는 천체는 이제 쌍둥이 상황에서 관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시관측으로 이제 별자리를 찾고 뭐 이으면서 저기 저 별자리가 있구나 아니면 그 별자리를 통해서 주요 천체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고의 힐링 동아리 수업 지원 많이 해주세요. 와! 첫째 그 안시관측이든 망원경안측이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 위치랑 국적 정하십시오. 위치랑 국적. 정답. 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모프 16기 부장 정문봉 김유인입니다. 네, 저희 동아리 이름은 아시모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로봇이란 분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로봇 사원칙만큼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이 로봇 사원칙을 처음 만들고 또 제안한 사람이 아이작 아시모프이기 때문에 저희 동아리의 아이덴티티가 로봇공학, 더 나아가서는 로봇 그 자체에 대한 탐구라는 것이다 보니까 그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아시모프라고 생각을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학기 초에는 전략 회의 및 다양한 기초적인 로봇공학 학습을 하고 연말에는 이제
대회 출전을 위한 창의적인 공학 설계를 바탕으로 연말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두이노 로봇 파일 제작 및 이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FTC 대회 외에도 다양한 기초적인 로봇 공학적 소양들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FTC라는 대회에 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또 공학적인 기술을 녹여낸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회가 없는 평소에도 아두이노 실습, 또 로봇 파일 제작, 그리고 포럼 등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FTC 대회 준비 과정에서 로봇의 오토노머스, 즉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설계하게 되실 텐데 이건 다른 동아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저희 동아리만의 가장 큰 특색이자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FTC라는 큰 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많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와도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연말에는 성공적으로 이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더라도 로봇 공학에 대한 흥미만 가지고 계시다면 전혀 부담 없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이란 분야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개인이 혼자 탐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야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저희 아시모프 이분이 활짝 열려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로봇이란 분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의 조그만 흥미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분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활발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는 과학 잡지 동아리로 이제 친구들이 기자와 디자이너로 나뉘어져서 기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과학 분야에 대한 기사를 쓰고 디자이너들은 그 기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활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한 학년에 한 개의 잡지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행이 힘들었고 올해는 이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기사를 쓰고 디자인하는 것이 전부 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냐를 들여다보자면은 저희는 대부분은 그냥 온라인으로 처리를 합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야 되지만 사실 만나는 장소를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친구들도 이걸 이렇게 막 메이저하게 활동하기에는 각자 바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좀 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여유 있는 시간이나 그런 데 기사를 써서 카페나 그런 카페에 올리면은 저희들이 피드백도 해주고 서로 수정을 거치면서 그 기사를 하나 완성을 합니다. 각자 그 기자들이 완성한 기사를 이제 디자이너들이 하나씩 맡아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 최종 완성된 기사 하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사들이 쌓여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잡지가 되는 거죠. 코스모스만의 어필하고 싶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편한 거죠. 왜냐면은 막 굳이 막 이 동아리라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동아리 활동하는데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제까지 이걸 완성해 오면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걸 그 다음 단계로 이걸 하고 하는 식으로 그냥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시간을 많이 구애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역량을 매우 잘 뽐낼 수 있어요. 자기가 충분히 연구한 분야라면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글 하나 쓰면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잡지까지 발행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적은 시간을 들이면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7기 때 굉장히 지원자 수가 적어서 아쉬웠는데요. 사실 코스모스라는 이 과학 잡지 동아리는 지원자 수도 많고 사람도 많을수록
자신의 활동이 더욱더 빛이 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모두들 너무 막 이상한 동아리를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적은 시간에 효율을 좋게 낼 수 있는 동아리에 대한 소속감은 다른 동아리보다 적어도 그래도 자신의 산출물만큼은 굉장히 잘 낼 수 있는 그런 동아리라 생각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